안녕하세요. 12시 증시타파입니다. 학창 시절에 1년에 4번 바쁩니다. 1학기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에 중간고사, 기말고사인데요. 현재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2학기 중간고사를 딱 치르고 현재는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어떻게 3분기 성적 잘 거뒀나요? 이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고 계실 텐데요. 울고 계신 분들도 이 시간에 뭔가 해결책이 있을 거예요. 함께 찾아드릴게요. 증시타파 출발합니다. 네, 역시나 지수 전반적으로는 약간은 좀 조용한 모습 이런 가운데서 종목별로 이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많이 다릅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또 주식 투자하시면서 바쁘실 때도 드물 것 같아요. 장 마감한 이후에도 컴퓨터 앞을 떠나시기가 상당히 좀 힘드시죠. 장 마감한 이후에 또 실적 발표가 쏟아지니까요. 또 이 부분이 실제로 주식시장에도 주가에도 정말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이 부분이 다 돈이 되는 정보일 텐데 놓칠 수 없죠. 오늘 장중에도 실적 발표 꾸준히 좀 나오니까요. 저희 증시타파 12시 구간에 나오는 부분은 제가 또 놓치지 않고 함께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저런 내용들 그리고 제가 미처 놓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수도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게시판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종목 진단 신청 방법부터 소개해드립니다. 02-3251-8200번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수학이 드셔서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만 기본적으로 알려주시면 되고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까지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즉석에서 좀 진단을 해드립니다.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은 2128-3388번 방송 전후에 언제든지 전화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자제 게시판 있습니다.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라고 이 상단 안에 써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게시판 활짝 열려 있고요. 간단한 로그인 절차 통해서 게시판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증권통 애플리케이션 모두 다 다운받으셨죠? 여기에 들어오셔도 게시판이 열려 있으니까요. 또 마음껏 자유롭게 언제 어디서든지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종목 진단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려야죠. 포트폴리오 진단에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 잠시 후에 스튜디오에서 함께하고요. 종목 진단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한규수 전문가와 유진투자증권 역삼지점의 정재웅 부지점장 이렇게 세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과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 나눌까요? 지금 오늘 두령님도 게시판에 오늘은 서울반도체의 날이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사실 오늘이야 서울반도체의 날이지만 그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서울반도체에 잊고 살았습니다. 특히나 좀 오명이라고 할 수 있는 기분 좋지 못한 별명이 하나 따라붙죠. 바로 양치기 소년입니다. 실적 좋을 거야, 좋을 거야. 이번에는 흑자 전환할 거야. 증권가의 레포트도 여러 차례 나왔는데 번번이 우리를 실망시켰죠. 이제는 관심 속에서 저편으로 사라져 있으니까 이제서야 좀 뭔가 이렇다 할 실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좀 오랫동안 쉬었잖아요. 서울반도체 오늘장에는 눈부신 분풀이 시세를 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LED주들 전반적으로 좀 매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 이제는 좀 서울반도체 뭔가 이미지 쇄신 그리고 시장의 신뢰,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걸까요? 이번에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여러분들 개개인이 분석해 놓으신 내용들도 상당히 좀 좋고요. LED 업황 전반에 대한 이야기 혹은 서울반도체에 비견할 수 있는 종목들 여러 가지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주시면요. 잠시 후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투자 관점에서 내용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게시판에 상당히 좀 많이 종목들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전화가 빨리 와 있어서 이 부분 확인해 드릴게요. 6058번님 풍산이고요. 25,000원에 비중 30% 언급해 주셨는데 풍산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7,300원. 약간 좀 수익 보고 계세요. 지금 약간의 수익 구간에 놓여 있는 종목인데 한 10% 조금 안 되게 수익을 보고 계신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이 정도에서 좀 만족해 봐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욕심을 내도 되는 구간인지 궁금합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한규수 전문가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연결되셨나요? 네, 예, 안녕하세요. 한규수입니다. 네, 연결되셨네요. 저희 풍산 어떻게 해볼까요? 예, 지금 이제 풍산은 최근에 그 종목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에 비해서 견조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요. 일단은 이 풍산은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거래소 시장에
종목군들의 경우는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너무 크게 보지 말자라는 그런 시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풍산은 전체적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의 흐름 자체가 아직은 그렇게 강력한 반등세는 아닙니다. 물론 금가격이라든가 구리가격의 흐름은 글로벌 경제 흐름하고 약간은 좀 상반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형태는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너무 크게 볼 수 있는 단계는 좀 아닙니다. 일단은 수급적으로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미 주가가 23,000원 선에서 28,0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매수세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주봉상 월 흐름 자체가 추세적인 흐름이 살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의 어떤 상승의 여력은 저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증권시장이 살아난다고 했을 때 추가적인 반등세는 너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구간에서는 증권시장의 어떤 중기적인 흐름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약간은 좀 무리가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풍산 같은 종목들은 지금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요. 현재 밀집대 하단 일단 재반의 평선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26,5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가격 지지가 되는 선에서는 일단 좀 들고 계시고요. 현 구간에서 한두 차례 좀 강한 반등세가 한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28,000원에서 29,000원 사이까지 단기적인 짧은 정도의 반등세가 나올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대형주주 측면에서는 그 정도까지 반등 나올 때는 저는 한 차례 물량을 좀 줄이시고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고 좀 더 안전한 종목으로 또 한번 움직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풍산이었습니다. 오늘 서울반도체 오랜만에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과거의 영광 하면 떠오르는 몇 안 되는 종목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서울반도체 실적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눠주고 계시고요. 또 이 서울반도체 하면은 이 회사가 서울에 있을지 궁금하다고 또 재미난 아이디어 이렇게 또 약간의 좀 발상의 전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도 갑자기 궁금해졌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찾아보니까 본사가 서울시 금천구 시흥 쪽에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밑에 보니까 제주반도체는 그럼 제주에 있다 이렇게 좀 남겨주셨는데 맞습니다. 제주반도체도 제주에 본사를 두고 있죠. 이 밖에도 지금 서울반도체 투자 관점에서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이제 LED 관련주들 좀 볕이 조금씩 좀 들기 시작하는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생각들 좀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조금 더 봐드릴게요. 전화가 계속 오네요. 지금 메디포스트도 약간 좀 밀려나고 있는데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8180님께서 메디포스트 사셨고요. 11만 8,000원의 비중 5%입니다. 지금 약간 확신을 가지지는 못하시고 조금 관심을 가져볼까 싶으신 것 같아요. 한 5% 정도 담아주셨고요. 11만 8,000원이면 언젠가요? 지금 꽤 거슬러 올라가야 되네요. 한 8월 달쯤 되는 것 같아요. 이때쯤 사셔가지고 지금 원금 회복이 아직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매수가 많이 멀지는 않습니다. 과연 갈 수 있을까요? 한교수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이 메디포스트를 비롯한 바이오 관련주들, 줄기세포 관련주들의 경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장을 지금 보시면은, 가만히 종목군들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마음 편하게 수익을 많이 낼 만한 종목군들도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걸 일단 좀 보시기 바라고요. 또 거래소 시장 코스피 지수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못 오르는 상태에서 코스닥 시장의 종목군들 중에서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있는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지금 메디포스트 같은 요런 줄기세포 관련주들과 또 바이오 관련주의 경우는 중장기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크게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메디포스트의 차트 주봉하고 월봉 자체를 보게 되면요. 이미 올해 상반기에 한 차례 대바락을 탈출한 후에 중간 바락을 찍고 이제 중간 바락까지 확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어떤 투자 리스크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중장기로 봤을 때 좀 많이 밀려봐야 이제는 직전 저점 8만 원 선이 이제 바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측면이 되겠고요. 그렇다고 8만 원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직전 저점 정도가 이제 9만 원 정도가 강력한 지선 역할을 해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단 저는 코스닥 바이오 관련주들의 경우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는 저는 계속 좀 보시는 게 좋다라고 일단은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 자체가 시세가 그렇게 강하게 낮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절대 조바심을 내서는 승부를 걸기는 여전히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기 관점이라고 한다면은 메디포스트를 비롯한 종목들의 경우는 한 차례 정도는 물량을 좀 줄이시는 게 맞겠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단기 관점에서 지금 종목들 수익 내기 어렵고, 그러나 중장기 관점에서는 코스닥 종목들의 어떤 선별적인 어떤 반등 장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직전저점 88,000원, 88,000원 선 지지가 되는 선에서는요. 자, 하루 이틀 단기적인 등락이 개의치 말고 저는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전략을 펼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단기 관점보다는 중장기 관점의 대응 전략을 한번 펼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시장 현재 지수는 보합입니다. 약보합이에요. 약간의 좀 파란불, 푸른빛이 언뜻언뜻 비치는 그런 장세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오늘 또 서울 반도체가 시장의 핵심 이슈, 그리고 또 저희 게시판에도 핵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두령님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좀 만족스러운 수익을 내셨다 싶어서 매도를 하셨는데 이렇게 크게 갈 줄 모르셨나 봐요. 아쉽다 언급해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서울 반도체는 굉장히 장기간 하락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뭔가 바닥 대비 반등을 했다 하더라도 아유, 내 원금 올려면 아직 멀었다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종목 진단 신청도 좋으니까요. 자유롭게 좀 올려주시기 바랄게요. 지금 서울 반도체와 관련해서 게시판에 글 올라온 내용들 살펴보기에 앞서서 일단은 현재 그러면 어느 정도 좋은지 현재가 한번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서울 반도체 오늘 두 자릿수 상승 탄력이 꾸준히 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면으로 나가고 있죠. 19,0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반도체가 16%나 급등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 장중한 때 20% 정도 오르면서 19,650원대까지 올랐었는데 현재는 19,000원대 근처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702님께서는 약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LED가요. 물론 환경 친화적이죠. 이런 부분은 좋은데 LED가 수명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히려 교체 수요를 유발하고 또 실적으로 연결시키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휴대폰처럼 한 2년이나 3년 정도 지나서 교체 주기가 오면은 더 나을 텐데 이렇게 업황에 대해서 약간의 좀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요즘엔 또 LED 등 쉽게 볼 수가 있죠. 뭐 신호등도 그렇고 얼마 전에 이케아를 갔더니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과연 앞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돼서 꾸준히 이런 부분이 실적 호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포트 진단도 함께 해볼게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서울 반도체 아무래도 이 모멘텀이 됐던 건 실적인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 좋았던 건가요? 실적이 지난 분기 대비해서는 한 20% 정도 좋았고요. 12.9%. 전년 대비해서는 한 20% 정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게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존에 어떤 업황 개선이 상당히 침체돼 있고 안 되는 상태에서 그다음 LED 업황 쪽이 상당히 좀 안 좋다고 다들 생각했는데 실적이 당연히 그러면 예상치에 부합하더라도 좀 안 좋게 나온다든지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성장률을 보면 뭐 한 10%대 이상이니까 이제 지난 분기보다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12.9. 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향후에 어떤 매출 뜯어보게 되면 이 서울 반도체의 어떤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닝 스파이 나온 게 체질 개선이 된 겁니다. 전체적인 제품에 고부가 제품도 또 만들어서 신제품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어플리케이션 쪽에 적용이 좀 확대가 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향후에 기대감이 아주 큰 거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전체적인 LED 업황 자체는 아직까지 구조조정 진행 중입니다. 글로벌 대형 업체들이 아직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계속 구조조정 진행 중이고 퇴출사는 퇴출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영업 마진이 그렇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LED 쪽의 업황은 그렇지만 이 서울 반도체가 하고 있는 이 LED 쪽은 전체적으로 신제품 어떤 효과도 있지만 핸드폰 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매출이 작년이 한 1,100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한 200억 정도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핸드폰 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이 관련된 매출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기존에 이제 핸드폰 관련 이제 핸드셋 관련 매출은 일본이 네. 거의 독식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서울 반도체가 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쪽에 성장 기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계속 좀 상승 추세는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이 마지막 멘트 상승 추세가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라는 말이 뭔가 귓가에서 계속 좀 맴도는데요. 오늘자 좀 장대 양봉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네. 향후에도 꾸준히 좀 우상향 패턴 만들까요? 네, 요즘 이제
상한폭이 확대되면서 좋은 이슈가 나온지 호재가 나오면 하루에 한 14% 막 20% 어떤 건 상한가 가기도 합니다. 그죠? 소형주는 바닥에 있을 때. 그래서 요즘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하기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괜찮다면 사놓고 올라가면 되는데 한 번에 올라가기 때문에 따라잡으면 또 이 오른 같은 경우 18,000대 이렇게 사게 되면 또 빠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많죠. 그러면 결국은 판단을 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는 것은 향후에 실적이 좋아진다면 현재 상태는 괜찮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가격 지난번에 이제 14,000대 진단해 드릴 때 18,000 정도 목표가인데 지금 여기서 목표가를 저도 올리겠습니다. 올려서 목표가를 23,500원까지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울 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추세 상승의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파악해야 될 게 포인트가 바로 기관의 수급입니다. 기관의 수급이 매수로 들어온다면 순매수로 들어온다면 추세는 계속 좀 이어지고요. 옛날에 이제 2012년도인가요? 12년 하반기부터 2만 원대에서 4만 원대 갈 때도 기관의 수급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업황이 개선된 상태에서 그런데 지금 이제 업황이 그렇게 개선이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 자체의 실적 모멘텀은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보고요. 신제품이 아주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제품 쪽이 앞으로 조명까지도 나아가면 실적 개선은 이어진다. 그래서 2만 원대 이상은 안정적으로 갈 거로 보이고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단계에 왔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네, 서울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 이 종목을 아예 너무 미워서 보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보니까 한 주가가 지난 2009년도 이 저점 부근까지 현재 좀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금 조금씩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게시판에서도 뚱보산소님께서 드디어 움직이는구나 라고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이제 서서히 움직이니까요. 해뜰레만 남았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포트폴리오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포트에 어떤 종목 담고 계신지 먼저 좀 알려주세요. 삼성 엔지니어링이요. 네. 그다음에 현대 미포조선. 네. NH 엔터테인먼트. 네. CJ 오쇼핑요. CJ 오쇼핑 여기에 OCI까지 총 5종목 맞으시죠? OCI 예. 시청자님 저희 종목을 얘기해 주시는 중간에 한숨을 잠깐 좀 쉬어주셨는데 저희 화면으로 매수 가구 퍼센트 비율은 저희가 좀 확인을 했거든요. 예. 한숨의 의미를 사실은 좀 알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가 좀 꼬이고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문제점인 것 같으세요? 제가요, 네. 저기 50대 쉬운 7에 3년 전에 명의투기를 해갖고 퇴직금을 1억 8천을 받았는데 네. 그 돈을 이제 그 와이프 모르게 와이프는 은행이나 들어놨는데 이제 주식에 그 손을 대갖고 그 돈을 날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회사에서 네. 신용을 한번 해보라 해서 신용을 해가지고 지금 네. 거의 다 날리다시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 자식 결혼시킬 자금을 와이프가 은행에다 그것도 투자신탁에다 넣으라고 해서 넣었는데 그 돈을 갖다 지금 신용으로 했는데 네. 그냥 엉망이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보 막 진짜 뭐 4시간까지 보고 그랬는데 가슴이 떨려갖고 근데 저기 삼성 엔지니어링이 74,000원에 샀어요. 그러니까요. NHN도 74,000원에 사고 근데 주식이 그래도 삼성인데 그래도 그쵸. 그걸 보고 이렇게 안전하게 넣었는데 신용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반대 매매 나가고 막 그래가지고 돈 여기저기서 그러다 지금 다 받고 막 그랬는데 네. 어떻게 진짜 해야 될지를 몰라서 퇴직금도 다 날리고 결혼자금도 지금 4천만 원 넣는데 그것도 거의 다 지금 손실이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너무 막 떨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지금 그래야 자꾸 싶은 심정에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저희가 조금 더 일찍 못 도와드려서 제가 더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 5종목 모두 다 손실이 좀 크신데 주식 투자하실 때 혼자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조언을 좀 참고를 하세요? 아니 처음에는 그 대신권에서 제가 상의를 해갖고 이렇게 괜찮다고 해서 사놨는데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떨어질 줄은 진짜 상상을 못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알겠습니다. 네. 예, 좀 저희가 예, 예.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할애해서 자세하게 네. 손실을 좀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TV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사실 저희 시청자분 주변에도 이런 사연 한두 분쯤 계실 거예요. 저희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이 대한민국 사람이면은 삼성 이콜 대한민국이다 뭐 이런 얘기를 또 쉽게 하니까 삼성그룹 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삼성 엔지니어링 정말 속이 많이 상하실 것 같은데 우선은 이 부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지금 시청자분의 안타까운 사연 들으셨는데 좀 어떠세요? 상당히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퇴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유 자금이 아닌 것으로는 주식 투자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퇴직금 요즘은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그런 이제 시기죠.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들이 자금이 큽니다. 주로 매덕 정도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여유 자금을 은퇴를 하고 나서 주식을 모르다가 주식을 하게 되면 반드시 내가 잃어도 상관없는 자금 정도, 물론 잃어도 자금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더라도 내가 여유 자금이 3억이라면 나머지는 2억 정도는 다른 거 안전하게 은행에 넣어 놓으시고 한 1억이나 정도 가지고 이제 천천히 배우셔서 목표를 한 10년 정도 세워서 1억 가지고 수십억도 벌 수 있습니다. 근데 연 20, 30% 내도 수억은 벌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한 연 20, 30% 이렇게 번다고 생각하시고 1억 정도 가지고 배워가면서 차곡차곡 하셔야 되는데요. 너무 단기에 치중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사신단가가 보면 삼성 엔지니어링도 73,000원이고 네. NHNG 7만 원대, OCI도 10만 원대. 그러면 잠깐 오를 때 CJ 오스핑도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요. 현대미포도 그렇죠. 오를 때 잠깐 오를 때 그때 좋죠. 올해 상반기 그때 사신 것 같아요. 그러면 삼성 엔지니어링 오래됐고요. 그러면 뭐냐면 투자를 하실 때 항상 다른 시청자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잠깐 오를 때 단기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단기로 끝내셔야 됩니다. 중장기 6개월 이상을 1년 이상을 보고 주식 사는 분도 많아요. 저도 3년, 5년을 3년에 10배, 3배 이렇게 보고 사는 분도 많아요. 근데 1개월이 딱 보고 1개월 한 매도 쳐버려야 손절을 해야 되거든요. 빨리 한 10% 내에서.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나쁜 주식을 사가지고 계속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가장 안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 전부 다 단기 종목이에요, 종목이. 그래서 짧게 쳤어요, 못 쳤어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악재가 반영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현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할 걸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때 좀 줄여서 앞으로는 한 1년 정도 투자를 하면 과연 어떤 걸 사면 될까? 100% 갈 수 있는 종목, 50% 갈 수 있는 종목. 그런 것을 손절 안 해도 될 종목을 사시면 이거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제부터 천천히 새로 계획을 짜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성 엔지니어링 보게 되면 이제 73,000원 사셨기 때문에 지금 2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73,000원 회복한다는 것은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악재가 거의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한 32,000원 중 3만 원대는 한번 갈 걸로 보여요. 전체적으로 4분기 실적도 개선된다면.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좀 들고 가도 되는데 올라오면 어느 정도 목표가에 매도하자. 그래서 아마 매도 시기가 가장 늦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가장 나중에 아마 매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서 이제 놓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머닝 쇼크는 다 알죠. 이제 적자가 많이 나고 또 정자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삼성 엔지니어링 업황 자체가 조선업 자체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 개선은 쉽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과연 그래도 이제 믿을 수 있는 거 시청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삼성이지 않나. 근데 요즘이 삼성이라고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업황 산업 전체가 성장하든지 죽어가는 산업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삼성 이제 중고업체도 기술력도 좋지만 최근에 이제 이 적자가 크게 나는 것은 기술력을 너무 가신하고 수주를 했다는 거죠. 실제 보면 오히려 기술력이 아직 받쳐주지 않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어떤 이슈가 좀 있을까 여러 가지 봤을 때 기존에 저가 수주한 것은 많이 완료가 됩니다. 이제 그래서 새로운 이제 수주를 해야 되는데 경제 성장은 글로벌적으로 내년에도 저성장 2%대 저성장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종목은 성장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적자는 이제 흑자 전환되면서 전체적으로 한 EPS를 한번 보면 2017년까지 좀 증가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17년도 EPS가 2,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현재 기준으로 PER 10배 정도니까 아직까지는 뭐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한 3만 원대는 가지 않을까. 그때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2017년 EPS를 땡겼으려면은 한 기간적으로는 네, 1년 이상. 1년 이상 아니라 이제 2017년도 예상 실적 주가는 내년 봄이나 반영이 되겠죠. 네. 그래서 원래 한 2년 정도 뒤에 예상 실적이 반영됐을 때가 고평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약주라든 이런 것도 올해 고평가는 2017년도 예상 실적이 거의 다 반영이 됐거든요. 적정 주가의 30배 정도 이렇게 보시면 그렇듯이 지금 현재 이게 성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삼성 엔진을 한 30배 정도 이렇게 PER을 본다면 6만 원 정도, 2,000원, 2017년도 EPS 2,000원 정도 예상을 하면 30배 6만 원이죠. 그러면 그 정도로 만약에 조선업이 성장이 급하게 일어난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정도의 성장은 아직은 요원하니까 3만 원 정도 갔을 때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비중이 큰 삼성 엔지니어링 손실도 가장 큽니다. 이 종목이 거의 배신주라는 별명을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실적 때문에 많은 분들께 좀 실망을 안겨드렸는데 그래도 좀 바닥은 다졌네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NHN 엔터테인먼트. 매수가가 비슷해요. 73,000원에서 이 종목을 매수해 주셨는데 역시나 손실입니다. 네. 지금 셀러드에 놔주셨네요. 파스타임 그때 그나마 네. 이 엔터주는 그나마 이제 게임주 있죠. 게임주나 바이오주, 엔터주는 좀 내려가도 거의 손절 안 해도 주로 올라오거든요. 너무 높은 가격에 안 팔은. 그게 바로 정장기 투자해도 되는 업종들입니다. 왜냐하면 성장 업종이죠.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물론 저는 이제 매도 의견을 드리는데 엔터테인먼트주를 산다 하면서 NH엔터를 샀다는 것은 좀 저는 오해다. 그래서 NH엔터가 과연 게임은 지금 히트치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죠? 그리고 NH엔터에 페이코라는 거에 있죠. 결제. 근데 이게 앞으로 50만 명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이 페이코 시대가 결제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삼성페이가 들어가서 삼성페이 관련된 결제가 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경쟁 격화되는데 오히려 성공의 가능성이 낮아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지난번에 저도 이제 NH엔터 이런 종목들은 뭐 6만 원대 갔을 때 계속 매도 의견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이제 왜냐하면 올해 3분기 매출액은 이 매출액은 증가됩니다. 한 15% 이렇게 게임도 성장하고 있어서 증가되는데 이익은 아직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내년에도 적자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이익 기준으로 보면 2017년대 흑자로 전환이 되는데 흑자가 그렇게 흑자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NH엔터가 사업 다각화를 해서 많은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행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요. 적자로 계속 나오고 페이코 관련된 서비스를 하면서 계속 영업비가 마케팅비가 크게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익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결제 시장이 경쟁이 격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삼성이 거의 성공을 하고 삼성페이 쪽으로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앞으로 그렇다는 것은 페이 관련주는 삼성페이 관련 거 사야지 나머지는 사지 마시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결제 어떤 PG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경쟁이 좀 약화되고 있어서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게임이 요게워치라는 게임이 일본에 10월 23일 출시되는데 히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은 전체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게임 매출 때문에 3분기는 게임 매출 좀 좋다. 그래서 실적이 나오면 한번 보고요. 그래서 이제 예상 실적을 봤을 때 이제 EPS를 보면 올해는 EPS가 8,900 이렇게 나오는 거 왜냐하면 지분 투자한 것을 팔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단기 순이익은 많이 증가돼요. 하면 적자, 영업이익은 적자입니다. 내년에도 적자고요. 2017년도에 한 EPS가 80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100 빼면 8만 원이죠. 50 빼면 4만 원이에요. 수익 기준으로 봤을 때 2017년 2년 뒤에 예상 실적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못 가는 거예요. 최근에 계속. PBR 기준 자산 가치가 0.8배니까 청산 가치 미치죠. 그래서 이제 자산 가치보다 괜찮다 하는 건 자산 가치라는 것은 말을 그대로 그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여윳돈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 투자해서 성공을 한다면 주가는 물론 가겠죠. 그죠? 본전 이상 더 가고 한 7, 8만 더 갈 수 있습니다. 9만 원까지도. 근데 그것은 아직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경쟁력을 좀 상실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돈만 들어가고 경쟁이 효과 나오지 않는 그렇다. 그래서 기관들이 지금 그렇게 보고 기관이 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엔터주를 사시려면 오히려 뭐 SM이나 YG엔터 뭐 이런 쪽이 훨씬 장기 성장성이 좋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의견은 목표가는 59,000원
반등할 때 파시고요. 손저가는 49,000원, 49,000원 뭐 지지할 걸 보이는데요. 그래서 반등할 때 이 정도는 팔아도 다른 거 사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이 30%는 다른 걸로 충분히 회복할 수 있으니까 겁먹지 마시고 반등할 때 팔아서 다른 걸로 좋은 걸로 가시면 됩니다. 갈 때 또 단기 종목 가지 마시고 50%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을 사시라는 얘기죠. 네. 네. 시청자분이 투자하실 때 이 조언을 약간 좀 증권사 직원의 조언을 참고한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조언을 들으시더라도 실적 꼭 보셔야 됩니다.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고요. NHN 엔터테인먼트도 실적이 약간은 좀 부진한 종목들이었어요. 이번에 살펴볼 OCI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음식이 될까요? OCI는 이렇게 스테이크요. 스테이크 괜찮습니다. 근데 네. OCI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이제는 겁나서 아마 많이 손실을 받아 겁나서 주식을 사기가 쉽지 않아서 요 종목을 조금 사고 저 종목 조금 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OCI 10% 사고요. CJ호수분 10% 사고 요렇게 샀을 때 종목수는 많지 회복을 요원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10% 사신다면 그 10% 살 종목을 한 100% 갈 수 있는 종목을 사시면 그나마 계좌는 10% 늘어나요. 그래서 많이 갈 종목 사는데 OCI는 많이 가시기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OCI는 저는 이제 이렇게 스테이크 넣는 것은 그나마 앞으로는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 전체적으로 태양광 쪽은 좋아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래서 갖고 있는 거예요. 아마 손절은 안 하시고 목표가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 실적이 이제 내일 나오거든요. 내일 나오는데 폴리실리콘 가격이 기존에 한 15.5달러 막 3분기 초에 이렇게 됐는데 지금 14달러, 14.7달러, 이 15달러 하이를 했기 때문에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톤당 가격이 18달러 정도 가야만 흑자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계속 적자가 나는 구조죠. 그러면 그나마 11월 달에 파리 기후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있기 때문에 뉴스 분류가 있죠. 그러면 이런 것 따라서 실적 악재가 나오고 나면 악재 반영되고 나면 향후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 어느 정도 반등할 걸로 보이고요. 또 이게 한번 오를 때 잘 오르거든요. 지난번에 11만 원대에서 급락한 게 8만 원 한 게 2분기 실적이 어니 쇼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분기가 실적은 예상이 뭐 낮춰놨기 때문에 예상을 부합할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반등할 때 목표가는 평균적 95,000원이고요. 그때 당시에 11월 달에 모멘텀이 아주 강하게 나온다면 95,000도 충분히 돌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95,000원 저는 이제 매도 의견을 드리지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진단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OCI 짚어봤습니다. 이어지는 CJ 오쇼핑입니다. 이 종목은 사실 이렇게 오랜 기간 밀려난지 몰랐거든요. 좀 차트를 좀 주봉, 월봉 이렇게 좀 넓게 피고 보니까 2012년 저점 수준까지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CJ 오쇼핑은 이렇게 셀러로 놓고요. 조만간에 이제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빨리. 네. CJ 오쇼핑은 이제 3분기 실적의 치고권은 7,635, 영업이 250억으로 아직까지 실적 개선이 쉽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쇼핑, CJ 홈쇼핑은 성장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성숙기 시장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해외 쪽에 진출해서 해외 쪽에 매출이나 이익이 나오면 전체 성장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회사가 멕시코 지역도 확장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 8개국에서 한 10개 법인이 있습니다. 홈쇼핑 관련 법인을. 그래서 홈쇼핑을 뭐 중동뿐만 아니라 진출하고 있는데 이런 데서 실적이 좀 나와주면 이것도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한데요. 아직은 요원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 가치로 봤을 때는 그렇게 고평가 영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면 이제 올해 예상 실적이 EPS가 11,800원이니까 지금 현재 거의 한 뭐 19배 정도 되죠, PER. 그리고 내년에 예상 실적 17,500원 보니까 지금 현재 한 11.5배 정도 되고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고평가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고평가인 거죠. 그래서 내려가기도 쉽지 않고요. 올라가기도 쉽지 않은 그런 갇혀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아마 사신단가가 20만 8천인데요. 한 20만 5천 정도까지는 갈 걸로 보이고 그러면 갔을 때 대충 5% 정도 내에는 손절하고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종목, 정말 가슴 떨리는 종목 있다면 그걸로 갈아타시는 게 좋습니다. 5% 10%는 손절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손절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선주도 담겨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인데요. 그나마 조선사 가운데서는 가장 좀 시장에서 평가가 긍정적인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디에 놓을까요? 현대미포는 숲에 놔주셨는데요. 어떤 내용들이나요? 팔 때가 되어 왔다. 아, 네. 이제 먼저 숲을 먼저 먹어야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도 2055포인트 왔고 글로벌 지수 때도 전부 다 저항권에 다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정 아침에 코스피 한 10포인트 정도 빠지다가 지금 올라왔는데 그러면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 우리나라 지수가 거의 다 저항권에 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빠질 수가 있어요. 2000포인트 하이할 수도 있죠. 그렇다는 것은 경기 민감률이 가장 먼저 빠집니다. 가장 빨리 빠지는 거예요. 경기가 지금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은 실적이 나왔었는데 3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44.8% 증가됐어요. 많이 증가됐죠. 영업이익도 263억 이렇게 증가돼 흑자 전환했습니다. 영업이익 1.9%인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 263억 흑자 전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63억 중에 150억이 환율 효과죠. 환율이 한 7% 뛰어서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은 아직도 저가 선박에 대한 매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선박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실적 개선이 안 되는 거죠. 이익 개선이. 그래서 올해는 계속 안 될 걸로 보이고 내년 상반기까지 안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때는 다시 이익이 저가 수주한 선박들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익이 개선된다. 그래서 이제 올해 수주가 30억 달러인데 거의 다 지금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수주 목표는 다 하는데 내년에 여러 가지 관련된 이제 이제 환경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내년 수주를 미리 에코 관련 수주를 올해 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내년은 수주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조선주는 수주가 잘 될 때 주가가 잘 가요. 그래서 현대미폰 이렇게 주가가 잘 올라간 거는 낙폭과대에 저평가에 올라온 것도 있지만 수주가 올해 목표를 했기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왔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비중을 축소라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갈아탈 생각을 하시고요. 저는 목표가를 89,000원 정도 드리고요. 손절가 65,000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하면 여기서 추가 상승할 걸 보이는데요.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비중을 줄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5종목 저희가 진단을 해봤는데 목표가가 모두 다 매수가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에서 정리가 나왔습니다. 이 상태로 좀 손절을 모두 하게 되면은 과연 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바꾸는 게 장기적으로는 좀 더 도움이 될까요? 조언해 주신다면요. 이제 이 시청자분께는 해야 될 게 먼저 TV나 여러 가지 보고 그냥 주식을 사지 마시고 이제 기본적인 지식의 어떤 주식 투자의 소양을 갖추셔야 되고요. 그래서 주식 아카데미라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 거 한번 들어서서 그 정도 비용 얼마 안 돼 들으셔서 수강하셔서 기본 소양, 주식에 대한 어떤 자신만의 향후의 어떤 계획에 맞게 어떻게 돈을 벌겠다. 그에 대한 것을 기본 지식을 갖춰놓고 그 다음에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을 꼭 배우시라. 전부 다 단기 종목을 사가지고 중장기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안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장기 종목을 사든지 아니면 단기 종목 사든지 해서 매매를 하든지 그래서 아카데미를 통해서 배우시면 충분히 다시 원금도 회복할 수 있고요. 앞으로도 5년, 10년에 큰 돈 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식 투자는 앞으로도 60세 정도 되더라도 앞으로 30년 동안 주식 해야 됩니다. 요즘은 90세까지 거의 사니까 늙어서 할 수 있는 건 주식밖에 없습니다. 재미있는 것 사업이고. 그래서 제도로 배우자. 그런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분산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요. 10% 하는 거 괜찮아요. 장기 투자는 10% 해도 돼요. 그죠? 그런데 분산 투자 하실 때 보시면 업종이 같아요. 삼성 엔지니어링, OCI, 그 다음에 현대미포 이 세 종목은 비슷하게 움직이는 같은 업종이라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시황에 따라 똑같이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세 종목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한 종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엔터주를 여기 들어가 있으니 엔터주를 갖고 있다면 가장 좋은 엔터주 하나를 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홈쇼핑을 가면 홈쇼핑 관련된 가장 좋은 종목을 한 개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업종별로 분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간별로 지금 전부 다 단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장기 투자라든지 단기 투자라든지 이렇게 기간별도 살 때부터 분산을 하라는 거죠. 처음 사가지고 나중에 중장기로 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분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매도 어느 정도 반등한 매도한 자금 중에 한 50% 정도는 중장기로 많이 갈 종목을 사시면 됩니다. 그 종목이 예를 들면 계속 제가 명강에서 이야기했듯이 24,000 정도 되면 한솔테크닉서 올 연초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12,000부터. 이렇게 해서 업종이 성장하고 삼성페이 최대 수혜주면서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앞으로 3배가 증가되는 거죠. 2년 뒤에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중장기를 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에게 좀 팁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금액이 꽤 컸는데 이렇게 손절을 하고 나면 금액이 좀 작아지셔가지고 뭔가 단기 투자로 원금 회복을 좀 빨리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조바심을 내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은 조금은 좀 접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전문가님이 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너무 좀 안타까운 사연이었어요. 뭔가 전문가님이 이렇게 꼬깃꼬깃 쌈짓돈처럼 숨겨놓고 있는 종목을 하나라도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솔테크닉스도 제가 TV 방송에서도 올 연초부터 계속 12,000에서 이제 100% 갈 수 있는 종목을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매출액이 100% 늘면 주가는 3배 오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매출액이 3배가 늘면 주가는 5배, 10배 가요. 그래서 매출액이 50% 늘면 거의 주가는 무조건 100% 간다고 보면 돼요. 거의. 그러면 매출액 50% 넣을 수 있는 종목, 100% 넣을 수 있는 종목을 쌀 때 월봉을 보고 월봉 바닥 길 때 사놓고 처박아 두면 1년, 2년 되면 거의 3배, 5배 가는 거 많습니다. 중성주 강세, 올해 상반기 강세였죠. 그러면 작년에 사놓은 중성주는 50%, 100%는 아니라 두세 배는 기본적으로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중소형주 투자하실 때는 비중 한 50% 정도 가지고 한 종목 3개 사더라도 밑에 쌀 때 사놓고 있으시면 돼요. 그거는 어디 종목이 나오냐면 제 명강 시간에 금요일에 보시면 종목 많이 나갑니다. 그때 지금 중장기 투자 6개월 정도 투자했을 때 50% 이상 종목들이 계속 나가니까 그때 보시면 아마 팁을 좀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저희가 어려운 밥상을 준비해드렸는데 성심성의껏 진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힘내세요. 지금 자금이 좀 줄어들었지만은 또 그만큼 주식시장은 여러 가지 기회가 널려 있습니다. 주변에도요, 주식으로 큰 돈 버셨다라는 분들은 늘 고비가 있더라고요. 지금이 그 고비일 수 있으니까요. 이 고비만 함께 지혜롭게 잘 넘기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토마토 방송에서는요, 장중에 이런 종목 진단뿐만 아니라 방송 끝나고 야간 시간에는 더 배워야 산다, 명강 등 이 저희 전문가분들의 또 강의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차근차근 한 계단씩 좀 실력을 발전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가격 전략 다시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비중이 가장 크고 손실도 크죠. 매도 의견 나왔고요. 반등은 32,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절 라인 19,000원입니다. 이어서 NHN 엔터테인먼트도 매도 59,000원 목표 주가였고요. 손절 라인은 49,000원입니다. OCI도 매도입니다. 95,000원 목표가, 손절 라인 79,000원입니다. CJ 오쇼핑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도 매도네요. 205,000원 목표 주가고요. 174,000원 손절 라인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미포조선도 매도입니다. 그래도 이 종목이 5만 원 이탈했었는데 서서히 좀 올라오잖아요. 89,000원 정도까지는 반등 가능할 거라고 판단했고요. 손절 라인은 65,000원 제시했습니다. 네, 주변에 이렇게 또 안타까운 사연들, 그리고 네포트 너무 손실이 커서 약간은 좀 꺼내보기도 심장 떨린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조금은 용기를 내시고요. 이 시간에 진단을 받으셔야지 조금이라도 손실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시청자분의 또 이야기 또 함께 나눠봤고요. 그리고 또 종목 진단 그 사이에 올라와 있는데요. 나도 고고님의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J콘텐트리입니다. 이 종목도 현재 좀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지금 5,600원 근처에서 사셨어요. 5,59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 정도, 19%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네요. 이 종목 오늘 좀 오르고는 있는데 아직은 5,000원 안 왔습니다. 4,800원 근처에서 움직임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진단 들어보러 유진투자증권 역삼지점 가보겠습니다. 정재용 부지점장님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웅입니다. 네, J콘텐트입니다. 이 종목도 한 10% 조금 넘게 손실 보고 계신데요. 원금 회복 될까요? 네, J콘텐트리 하면은 메가박스를 떠올릴 수 있겠죠. 메가박스를 인수를 하면서 영화관 사업 부분에서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고, 특히나 또 방송 콘텐츠 쪽으로도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가박스 지분 가치를 얼마나 인정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주가의 적정 주가가 갈릴 텐데요. 메가박스를 높게 평가한다고 하면 주당 10,000원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쪽도 있고, 메가박스가 CJCGV와 비교를 하면 CJCGV는 중국 쪽에서 해외 진출에 성공을 했고, 메가박스는 아직 국내에만 안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CJCGV와 단순 비교는 어렵다. 그래서 디스카운트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이 좀 분분한 시장에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가 수준을 보면 할인을 하더라도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하는 판단이 들고요. 또 하나 메가박스
외에도 드라마 하우스라든지 방송 콘텐츠 쪽으로도 경쟁력이 있는 업체이고 또 자회사 드라마 하우스가 상장이 된다고 하면 이 J 콘텐츠의 가치는 또 올라갈 수 있다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 하는 판단이고요. 당분간 주가의 흐름을 보면 당분간 단기적으로는 한 4,500원에서 5,500원 정도의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메가박스의 가치가 재평가가 되고 또 드라마 하우스의 상장이 구격 추진되면서 자회사 가치가 올라갈 경우에는 6,000원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주식이다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 대응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판단이고요. 목표가는 6,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500원을 이탈하는 4,400원을 손절가로 제시하겠습니다. 네. 지금 게시판에서도 J 콘텐츠에 좀 관심 있으신가 봐요. 4,500원 지지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 주셨는데 정 부지점장님 의견과 대체로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참고해 보시고요. 또 조금 전에 전화도 왔습니다. 0230님의 종목인데요. 지금 증시타파 오늘 종목 진단 신청 들어온 종목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끌더라고요. 한솔 테크닉스입니다. 조금 전에 포트 진단해준 이 최병훈 전문가님도 앞으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이 한솔 테크닉스를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 볼게요. 오늘도 잘 갑니다. 지금 저희 시청자분께서는 22,200원에 비중 20% 담아주셨는데요. 현재는 26,000원 근처니까 한 30% 정도 수익 보고 계세요. 9월달 초반에 사셨나 봐요. 한때는 한 28,000원까지도 올라갔었네요. 그때까지 가기 전에 파실 생각이 없으실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30% 정도 수익 보고 계십니다. 더 크게 늘려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부지점장님? 네, 한솔 테크닉스가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죠. 작년까지는 상당히 고전을 했던 업체이고요. 올해는 삼성의 효과 그리고 무선 충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그 한솔 테크닉스가 개발을 해왔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이 되고 성장에 가담하면서 올해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추세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페이라든지 삼성에서 주력으로 신규 사업을 진출할 때 테크닉스에 대한 수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와 내년 쪽에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주가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반영을 하면서 추세 상승을 이뤄내고 있고요. 주가는 작년 10,000원 초반에서 지금 25,000원대, 26,000원대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 이번에 상승은 한 28,000원 정도 수준에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2,000원을 제시하겠는데요. 22,000원이 이탈이 된다고 하면은 2만원을 위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22,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솔 테크닉스입니다. 종목 진단 들어봤고요. 제가 그리고 또 12시 구간대 나오는 공시 챙겨드리겠다고 이야기 드렸죠. 이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 있어서 한 가지 좀 체크해 드릴게요. 한화 테크윈입니다. 실적이 좋았습니다. 이 종목이 3분기 영업이익 240억 원 기록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360% 정도 급증을 했습니다. 공시 나오고 나서 12시 구간대 상승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현재는 3.6%, 4%에 육박하는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중에 실적 따라서 또 강세 흐름 나타내는 수익 주는 종목들 잘 찾아보세요. 그럼 심심타파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마 TV 보시면은 따뜻한 밥 한 그릇에 땡땡 한 조각 하시면 이 땡땡에 뭐 들어가는지 다들 짐작하실 거예요. 이 광고 굉장히 좀 친숙하게 접하셨을 텐데 게다가 지금 점심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건강에 조금은 도움이 되는 상식, 이 음식과 관련된 상식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이 땡땡 한 조각, 물론 이 햄만 있으면은 밥 한 그릇이 뚝딱이기는 한데요. 우리 건강에는 그렇게 좋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WHO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런 육가공 식품들 있잖아요. 햄이나
소시지가 담배나 성면 같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가 됐습니다. 지금 점심 식사하시면서 부대찌개 드시거나 혹은 이런 소시지 볶음 같은 거 드시는 분들 젓가락을 살짝은 내려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들 지금 이런 붉은 고기가 암을 유발하는 부분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매일 50g의 가공육을 먹으면은 대장암이나 직장암이 발병할 확률이 일반 사람보다는 18%나 높아진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고기에는 상관이 없어요. 뭐 치킨은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공육뿐만 아니라 지금 붉은 고기 같은 경우도 적당 수준을 드셔야지 그 이상으로 드실 때에는 암을 유발시키는 영향이 있다고 하고요. 사실은 매일 50g이면 정말 얼마 안 됩니다. 그 햄 한 조각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고기가 드시고 싶으실 때 날짜를 정해놓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단백질 섭취로 활용을 해주시고요. 꾸준히 매 끼니에 햄이나 이런 고기 제품을 드시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요. 오늘 점심 식사뿐만 아니라 저녁까지 조금은 채식 위주의 건강한 식단 꾸려보시기 바랍니다. 심심타파였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없네요. 조금 더 달려볼게요. 지금 붉은님께서요. NX 신청해 주셨네요. 6,370원에 비중 70%입니다. NX. NX가 요즘에 주가 흐름이 별로 안 좋았네요. 오늘도 4% 정도 밀리고요. 5,200원 근처에서의 흐름입니다. 6,300원이면은 지금 2달 사셨어도 굉장히 단기간에 손실을 보고 계신 것 같고요. 화면에 나가는 일봉도 좀 우하향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부지점장님, 최근에 주가 왜 이렇게 부진하죠? NX 하면은 이제 주방용 가구업체이죠. 그리고 그 업계 경쟁사들 보면, 업계 1위인 한샘, 2위 리바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NX, 요런 순으로 되는데, 올해는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올 상반기에는, 고성장세를 보여주면서 이 가구업체들, 특히 주방용 가구업체들이, 상당히 호실적을 내면서, 주가의 상승세가 크게 나왔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주택 공급량이 회복을 하고, 그리고 소비자들의 패턴이 과거에는 이제 뭐 가구단지 이런 쪽에서 샀다고 하면 이제 지금은 한샘이나 리바트 이런 쪽의 그 판매망을, 유통망을 이용해서 구입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소비 패턴의 변화에 따라서 NX 역시 그 효과를 부수적으로 봤고요. 그러면서 올해 실적이 큰 폭으로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변화에 주가 역시 빠르게 답을 하면서 올 초 1,000원대에 위치하던 주가가 8,000원대까지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좋아지는 건 분명한데 그만큼 그 부분을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을 했는가를 매수할 때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이미 반영을 과하게 했든 적정하게 했든 했다고 하면은 그런 성장세가 꼭 주가의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부분들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시청자님께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한샘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이제 NX 주가도 동반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 후실적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가가 여기서 바로 주저앉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올라갈 때마다 매물이 상당히 두텁게 형성이 돼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차트상으로 보면은 6,500원 돌파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특히 올 하반기 들어서 중소형주들 움직임이 상반기 같지 않기 때문에 수급 요인들도 6,500원 돌파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요. 6,000원권 정도 되면은 매물 압박이 상당히 심하다. 그래서 목표가는 6,000원, 6,000원 초반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 손절가는 심리적 지지라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5,000원 부분을 하향 이탈 시에는 보유 물량을 좀 축소하는 게 좋겠다 하는 판단이 듭니다. 네, 오늘 진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종목 NX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권저지주도 별로 안 좋네요. 하츠, NX 좀 밀려나고요. 조금 전에 이 실적과 관련해서 저희가 짚어드렸던 한화테크위는 이야기 드린 순간에도 계속 고점을 높입니다. 현재 한 5% 정도 오르더라고요. 지수는 여전히 잠잠합니다. 여러분들 종목 장중에도 눈여겨서 좀 살펴보시고요. 남은 2시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내일 이 시간 놀러오세요.